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앞으로 시장이 더 많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오, 제가 어제 그 삼성전자라는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을 그쵸. 관심적으로 한번 가지고 그쵸. 왔죠. 제가 보기엔 이제 거기를 끝으로 대형주들의 장세는 조금 재미없어질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오늘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가 AI 관련주라든가 일부 정책 테마주들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앞으로 이 정책 테마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월등히 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책주를 중심으로 또 중소형 종목 장세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아마 재밌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들 많이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는 시장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내일의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바로 삼성전자 어제 공략 종목이었는데 그죠. 단서가 됐네요. 오늘 단서가 된 거는 일단 오늘 지수가 강밥 정도 나왔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한 2.9%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전체로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의 힘이 좀 크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뭐 증권주라든가 지주사 관련주들은 상승 탄력이 분명히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매물을 두드러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선 목전에 두고 나서 계속해서 가다가 밀리고 약간 불안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결국엔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위에 안착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시장의 상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 일단은 주목하시기 바라고 네. 어제 제가 이제 수급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많이 올랐던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원전주들 이런 종목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매도했던 자금들이 밑으로 바닥권에 이런 어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관련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들 종목들로 매기가 좀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이 또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지수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관 투자자들 중에 외국인과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외국인과 금융 투자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네. 아마 대형주 중심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당장 지수가 계속해서 뭐 3,300까지 가지는 못할 거예요. 대체로 3,000선 중심으로 해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기간 조직이 나올 거고요. 3,000선 위에 안착하건 3,000선이 저항을 받고 좀 밀리건 대체로 혼조 장세가 좀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매수가 진행이 되면 지수는 하방 경직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최소한 폭락 장세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강세장의 초입입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의 초입이기 때문에 잠깐 나오는 조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네. 조정을 무시하면 좋은 주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는 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조선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대형주 쪽 이쪽 종목군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하게 조금씩 점진적인 반등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형주는 제가 항상 시간을 가지고 배팅을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다가 정책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여가야 됩니다. 정책주에서 가치주로 시장의 수급이 좀 많이 쏠릴 거로 봤는데요. 네. 이 정부 정책의 그 강도가 상당히 강해요. 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주들의 흐름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정책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정책주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높이실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투자자별 그림, 매매동의 그림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이제 투신권이라든가 뭐 보험단이라든가 이쪽 기관들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시장의 수급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현재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이고 파란색 선은 개인입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 털고 있죠. 기관들은 전체로 녹색 선인데 녹색 선은 지금 완만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뭐 투신권을 비롯해서 보험단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녹색은 살짝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검정색 선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 투자가 최근 장세 속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현재 금융 투자와 외국인 투자들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손입니다. 이들 섹터들이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이 장세라고 한다면 최소한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네. 많이 올랐지만 붕괴된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보시지 말자. 이들 매수가 들어오는 한 시장은 안정권에서 완만한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자 2.9%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7번에 걸쳐서 바닥을 찍었고 드디어 양봉이 나타났는데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어든 상태에서도 주가가 강하게 났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언급드렸듯이 AMG 그리고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HBM 납품이 시작이 된 상태인 만큼 엔비디아 쪽으로 만약에 콜테스트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 중심의 상승세가 진행이 되면서 지수 상승세를 견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때문에 최소한 지금은 지수 하락에 대한 공포는 갖지 말자라는 네. 것 말씀드리고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겨보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그리고 정책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달바 글로벌인데 우리가 그제 공략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네. 굉장히 고가권 종목인데도 뭐 중소형주 못지않은 그런 반등이 나타났고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K뷰티 관련주들에 대한 수요는 워낙에 높은 상태고요. 역시 파마리서치라든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 후에 횡보세를 기록했고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네. 살아있는 종목은 꿋꿋하게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 해외 진출이 시작된 만큼 중장기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지금 구간에서 굳이 팔지 마시고 꿋꿋하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없는 분들은 내일 장중에 조금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은 상방을 더 열어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엔진인데 역시 오늘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이것도 역시 계속 가져가 볼까요? 조선주들은 대형주죠. 네. 대형주들이고 업황 사이클 자체가 좋은 상태고 뭐 미국이라는 그 방산 시장 자체가 이제 해양 방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주가는 지루하고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완만하게 올랐고요. 장중에 직전 고점까지 돌파했다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고점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죠. 한화엔진과 하나오션 모두가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빠르진 않더라도 완만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주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계좌를 터뜨리는 그런 매매를 단행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레이스는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주겠고 네. 역시 없는 분들은 매수 관점의 대응력을 펼칠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바 글로벌과 한화엔진 보유자는 계속 가져가고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발견 종목은요. 지니언스 보안 솔루션 기업이죠. 그렇죠. 보안 솔루션 네.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가져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역시 이제 시장 분위기하고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보안주들의 시세는 아직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버린 AI 관련주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시세가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새로운 그 생성형 AI 시장이 열렸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소버린 AI 시장이 또 개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이버 보안 시장, 사이버 전쟁 분위기도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네. 결국에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소버린 AI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안주들에 대한 수급이 쏠리고 보안주들의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길목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국내적으로 또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예스24가 뭐 랜섬웨어라든가 내지는 해킹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일단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니언스는 참 보안주들 중에 몇 안 되는 정말 탄탄한 그런 영업 실적을 가지고 있는 수년째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도 뭐 영업 실적이 최고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탄탄한 정말
보안주들 몇 개 안 되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19%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탄탄한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NAC라든가 EDR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뭐 해킹을 하기 전에 그 사물의 성격을 알고 네. 침입을 허가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NAC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무려 75% 거의 독과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이겠고 언급드렸듯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소버린 AI 시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부습이고 시장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반등세가 전개됐습니다만 그들 종목의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 종목의 반등은 더 이어질 겁니다. 여기다가 뭐 소버린 AI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죠. 이들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네. 바로 이제 보안주들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보안주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중심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증권주라든가 지주사 관련주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갔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의 중심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소버린 AI 그리고 보안 이쪽으로 시장에 이제 중심이 몰려질 수 있겠고요. 이들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날 때는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금 사이버 전쟁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뭐 하늘 공중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이버 전쟁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어서 이 보안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무려 800조 원 정도까지 다다른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그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뭐 K-뷰티라든가 K-컨텐츠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K 보안 시장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뛰어난가요?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보안 관련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 관련주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니어스 같은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탄탄한 실적과 탄탄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는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보안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고 네. 있죠. 이런 기대감을 가진 지니언스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자, 세워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차트 일봉을 잠깐 먼저 보시고요. 일단 네. 보시더라도 현재 이 종목 주가 좀 올랐습니다. 이제 대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갔는데 변동성이 좀 크죠. 변동성이 크고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최고가 형성했던 18,000원 넘어섰습니다. 네. 직전 고점 넘어서서 지금 중간 바닥 다지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이제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봉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주봉 차트도 주가 흐름 자체는 강합니다. 보시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변동성 키웠습니다만 네. 시세다운 시세는 못 냈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사상 최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재반등이 막 시작되는 상태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 고점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매물이 없는 만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의 특징이 뭐 시가총액이 한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종목인데 네. 외국인들이 지분이 27%예요. 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니어스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보안주들의 시세가 나올 때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종가 21,6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내일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마다 우리가 매집을 한다는 그런 관점. 단타보다는 좀 가져가면서 소부장 종목이지만 단타보다는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지니언스 시총이 적음에도 외국인 보유율이 많고 이렇게 대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세를 네.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하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나요? 지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니언스요? 제가 이제 네. 그동안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중장기 관점에서 주도주 중심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대형주는 그렇게 차분하게 끌고 가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좀 더 단기 관점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 정책 테마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돈을 좀 많이 벌려면 이 정책 테마주 쪽에서 승부가 날 거로 보고 있어서 그 정책 테마주들 중에 보안 관련주들, 네. 보안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했던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소번의 AI 관련주들 이들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군들까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조선과 그리고 반도체 섹터 분석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네. 오늘 방송 그 엠비엔골드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비엔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방송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통해서 한규소 매니저님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소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